제가 이렇게 방탄소년단에 미쳐 살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스스로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주변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도대체 방탄소년단이 뭐가 그렇게 다른 아이돌이랑 달라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라는 질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4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방탄소년단 덕질을 멈춘 상태입니다. 휴덕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은 누구신가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스승님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인생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좋아하고 또 영향을 받은 거를 넘어서 이제는 한 명의 엄마 차례인 거 알아가지고 한 명의 기획자이자 또 사업가로서 어떻게 이 아티스트를 벤치마킹해서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아미 중에서도 제일 성공한 아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미 리더님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이거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치핀 신유미입니다. 오늘 토크쇼 주제가 뮤직 is my life잖아요. 근데 그에 맞게 많은 린치핀 크루분들께서 노래를 선정해 주셨는데 저는 노래보다는 가수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타이틀은 Build a Success입니다. 줄여서 BTS고요. 네, 눈치채셨다시피 저는 아미입니다. 모든 팬분들께서 그렇듯이 각자의 입덕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저는 서울에 상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부산에 30년을 살고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30년 동안 부산에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루한 거예요. 놀 것도 다 놀아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울로 가서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 쫄랐어요. 저 본사 좀 보내주세요 해서 어떻게 운이 좋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저랑 같이 코로나도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덕분에 제가 상상하던 서울 생활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냥 회사집 반복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빠져 살게 됐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BTS로 이끌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알고리즘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추천을 해주잖아요. 저는 제 친구 중에 BTS를 좋아하는 아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팔로우를 3년을 했어요. 저는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팔로우를 3년 동안 다녔는데 주기적으로 BTS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우리 새끼들 너무 예뻐 이러면서 영상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BTS 영어 인터뷰 영상을 주로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얘네들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RM이라는 친구 말고는 6명 멤버가 모두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적인 토크쇼에 이렇게 앞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어를 못하는데도 콩글리시를 하면서 자신있게 자기만의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다 라면서 매력을 느꼈고 그 매력과 동시에 저는 많은 영상들을 섭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방탄소년단에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살면서 제가 이렇게 덕질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방탄소년단에 좀 미쳐 있었는데요.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모두 방탄소년단 노래밖에 없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로 다 가득 차 있었는데 데뷔 앨범부터 그 당시에 발매했던 앨범까지 타이틀곡에서 수록곡까지 모두 들었고요. 정식으로 발매되지 않은 음악인 개인 멤버들이 작업했던 곡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탄소년단이 7년차 아이돌 가수였는데 7년 동안 만들어낸 컨텐츠들을 저는 1년 안에 방구석에서 다 보게 되었죠. 그리고 아미 멤버십도 당연히 가입을 했습니다.
아미 멤버십도 사실 돈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했고, 저는 그 돈을 내기도 냈고, 유료 컨텐츠들도 사모았고, 굿즈도 사모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서울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현타가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소개팅을 계기로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 너무 설레서 회사 언니들에게 저 오늘 소개팅하러 가요! 이러면서 자랑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언니들이 너 절대 BTS 좋아하는 거, 덕질하는 거 알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조언을 듣고 자리에 나갔죠. 근데 당시 세신 리더가 첫 만남에 40분을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만남부터 약간 좀 언짢은 기분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딱 만나서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게 됐는데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죠. 이 사람 나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진 리더 핸드폰 배경화면이 다이너마이트. 아니 솔직히 남자가 핸드폰 배경화면을 남자 아이돌로 해놓는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도 BTS에 미쳐있구나. 나처럼 내 마음을 완전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겠다 싶어서 완전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 운명인가봐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BTS 덕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결혼식의 모든 BGM은 BTS 노래였어요. 저희 퇴장할 때 BTS 작은 시를 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행진을 하기도 했고요. 이 옆에 있는 짤은 저희 신혼여행인데요. 저희 신혼여행 가지 않았고요. 결혼식 다다음 날이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저 혼자 갔어요. 네, 남편은 그냥 밖에서 기다려 주었고, 그리고 이 짤은 제가 춤을 추고 있는데 이 보라색이 저거든요. 굉장히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지만 저 당시 제가 5개월 차인 임산부였습니다. 네, 유주가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뛰어다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학원이 합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데도 매주 춤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탄소년단에 미쳐 살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스스로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주변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도대체 방탄소년단이 뭐가 그렇게 다른 아이돌이랑 달라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라는 질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4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이퀄리티 뮤직 프로덕트고요. 방탄소년단의 음악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이니만큼 노래, 춤, 실력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아이돌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 7명의 멤버 모두가 앨범 제작, 곡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그런 이야기들을 진실되게 풀어낼 수 있어서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꿈, 청춘, 좌절, 실패, 위로, 공감, 희망이라는 주제들로 주 팬층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정성이 강점인데 방탄소년단의 성장 과정 또한 이 강점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빵 하고 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힙합 아이돌이라는 컨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되게 특이한 컨셉이었고 그 컨셉들로 주변 가수들의 조롱도 많았고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중소기업 출신의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잡는 것도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데뷔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가수가 펑크냈던 자리를 빌어서 땜빵으로 데뷔전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좌절이 가사에도 녹여져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결국 끝까지 버티고 해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까지 정상에 오를 수 있었죠. 그러면서 비주류였던 가수가 주류가 되었고, 이 방탄소년단의 성장 스토리는 진정성에 힘을 주고 또한 서사성 강한 컨텐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사성이라는 것은 이 연작의 방식으로 발매된 앨범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청소년의 꿈과 고민을 다룬 학교 3부작이 있었고, 청춘의 아름다움과 좌절을 다룬 화양연화 청춘 2부작 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확연한 주제의식을 통일감 있게 불어넣어주고 각 주제를 폭넓게 소화할 수 있어서 방탄소년단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그 앨범 내내 진행하는 과정에서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음 컨텐츠는 과연 어떤 것이 될까라는 기다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앨범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그 세계관을 통해서 많은 떡밥들을 그 기획사가 뿌려놓게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팬들이 찾아내고 해석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문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과 서사성이라는 것은 방탄소년단 성공 이후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이렉트 셀링입니다. 자본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 대중음악 산업에서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닌 방탄소년단은 방송사를 거치지 않고 트위터나 유튜브, 브이라이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부터 멤버들이 직접 계정을 운영하면서 팬들과 감정적으로 가깝게 지내기도 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공연 비하인드 영상이라든지 멤버들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아시다시피 방송 예능에 되게 자주 출연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방탄소년단은 자체 제작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무한도전만큼 재밌거든요. 달려라 방탄이라는 컨텐츠가 있고 또 여행 예능도 많아요. 공부해야지 시리즈도 4편까지 있고 인더스비라는 예능도 있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멤버들의 생일 때마다 같이 하는 라이브도 있었고 앨범이 출시되고 뮤직비디오를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라이브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팬들은 보는 입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우와 진짜 멋있는 가수다 내 우상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내 가족 같다 내 새끼들 이런 식으로 엄청 가까운 유대감을 가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팬덤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공식 석상에 나가면 항상 아미! 라고 외치거든요. 먼저 아미를 호명하고 아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미와 방탄소년단은 아주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미는 BTS의 친구라는 뜻도 있고 방탄소년단을 지지하고 지켜주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미주, 아시아, 유럽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덕분에 영어권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빌보드 차트에서 당당하게 정상을 차지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미는 또한 BTS와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가 아니라 방탄소년단 음악을 소비하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유통하는데 직접 아미는 참여하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팬덤이라고 하는 이 아미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연일 최초, 최고, 최장이라는 기록을 자체 경신하면서 새로운 세계 음악사를 써내려 갈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영향력인데요. 이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방탄소년단 리더인 RM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실제로 유엔에서 3번의 연설을 했고요.
UN 총회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와 함께 Love Myself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기부했던 금액을 누적적으로 봤을 때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많은 캠페인들을 통해서 이런 기부액을 늘릴 수 있었고, 또한 멤버 개인들도 직접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RM은 매년 자기 생일마다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번에는 알쓸신작?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교수님을 통해서 법의학계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전 멤버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 그 방탄소년단 이 이름이 아닌 아미의 이름으로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수가 팬의 이름으로, 팬이 가수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또한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 중에 5.18 민주화 항쟁을 의미하는 가사도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서 해외의 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현재 방탄소년단 덕질을 멈춘 상태입니다. 휴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의 가장 소중하고 귀여운 유주와 세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치핀입니다. 덕질, 덕후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로서 조금 많이 쓰이기도 해서 저는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BTS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네가 초딩이냐고, 무슨 가수를 좋아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었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뜨뜻미지근한 혹은 조금 저를 깔보는 그런 느낌에 기분이 이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So What의 가사처럼 저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고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대되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약간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냥 자기가 믿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토대로 멈춰서지 말고 그냥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입덕하신 분 계신가요? 네. 거기. 알겠어요. 네, 학부모들이 유일하게 지지하는 덕질이 BTS 덕질이래요. 유미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또 BTS가 멋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통찰력 있게 인사이트를 풀어낼 수 있는 건 유미리언이 사업을 하시면서 기획도 해보고, 또 창작도 해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유미리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